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을 했었어요. 일명 달리기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명쯤 되는 소규모의 러닝 동호회라 금세 다들 친해졌습니다. 여러 번 뛰고 하던 도중 동호회에 방장을 하던 여자분이 저보다 4살 어린 여자더군요. 이제 막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러 번 러닝에 참여하다 보니 러닝 동호회 사람들과 친해지고 제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한 번씩 동호회 사람들이 놀러 왔었는데 여기 방장님이 자주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내더군요. 몇 번 만나보고 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보자고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자분은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직장이나 저한테 대하는 행동들이 제가 결혼 정년기라 그런지 결혼하면 가정적인 문제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결혼을 생각해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은 대기업 계열사를 다녔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규모지만 IT 회사를 7년간 운영하며 수익은 넉넉한 편이라 제 손으로 돈 벌어서 저축한 금액이 고급 아파트 한 채 살 돈은 있었죠. 하지만 욕심이 없었고 차도 관심이 없던지라 저는 차도 없고 집도 없었고 나머지 헌금은 사업자금 겸 개인 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당시에는 제가 새롭게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소규모 회사에서 벗어나서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도 막 신규 채용하고 그러던 시기였던지라 여자친구에게 크게 신경을 못 쓰던 때였어요. 주말이 있는 날보단 없는 날이 더욱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여자친구는 특이한 점이 사귄 지 얼마 안 된 무렵부터 제게 결혼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사귄 지 한 달 만에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2달째 저희 부모님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저희 부모님과 여자친구 부모님이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더군요. 여자친구 집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부모님 모두 진작에 은퇴하시고 소일거리 정도 하시면서 쉬고 계셨고 여자친구 본인도 대기업도 아니고 계열사이다 보니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 집은 아버지도 사업을 하고 계셔서 부동산 자산이나 여러 금융자산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당연히 아버지랑 10년 전부터 어느 정도 알던 사이라 보니 여자친구도 어느 정도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웬만하면 결혼해! 라는 식으로 밀어붙이셨는데 제가 그 당시 사실 이상하게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랑 데이트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자친구가 계산을 한 적이 없는 점, 그리고 제가 차를 안 사는 것에 대해서 여자친구는 엄청난 불만들을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저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정말 돈이 넘쳐나서 수입차 같은 걸 사면 모를까, 타지도 않는 차를 살 여유가 없다고 계속해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은 차 얘기를 해서 제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은 저에게 결혼하고 단칸방이라도 살아도 좋으니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친구들과 호텔에서 조식 먹으러 다닌다든지 항상 밖에서 뭔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사업차 출장이 많을 때도 세미나 중일 때도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다급하게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해도 계속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으면 겨우 그딴 식으로밖에 하지 못하냐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가 사과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자는 걸 저는 계속해서 식장이나 상견례를 미루면서 어느덧 3년을 만났습니다. 그쯤 되니 결혼 이야기를 듣는 저도 짜증나고 여자친구도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여자친구가 커플링을 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커플링을 하고 싶지 않다니까 백화점 갈 때마다 명품 주얼리 샵으로 끌고 가서 커플링을 보여달라고 하며 저에게 압박을 줬어요. 저는 결혼 반지 아니면 안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매일매일 징징거려서 너무나 답답해서 핸드백은 사준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주 중요하게 진행하던 사업이 사실상 망하게 되었죠.
그동안 모은 돈의 90% 이상이 날아가고 직원들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 정리 문제도 있던 찰나에 그때부터 여자친구의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자친구에게 정신적으로나마 기대고 싶었는데 제가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듣기 싫은 이야기한다고 레스토랑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서 제가 형식적으로 남은 돈이 이 정도쯤 되니 오피스텔 방 2칸짜리를 신혼집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떻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제가 부모님한테 손은 안 벌리고 싶다고 하니 갑자기 현실적으로 지금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 나 돈 보고 만나냐고 물으니 막 울기 시작하길래 겨우 어르고 달래서 회사 일을 수습하고 오는 중 여자친구 집에서 저를 찾아서 결혼 약속했습니다. 뭐라 말씀드리기에 참 애매해서 이대로 상견례를 잡았고요. 상견례를 하는 중으로 머릿속으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제 사정을 아시고 집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결혼 박람회도 다녀오고 집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신혼집을 찾으면서 많은 집을 봤는데 저는 신축, 구축 상관없이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 돈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결혼도 집도 제 돈으로 할 수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오래된 건물 같으면 무조건 싫다고 했고 신축만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거리가 멀게 되니 차 이야기를 다시 하더군요. 그래서 모은 돈 얼마 있냐고 물으니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난 내 돈도 아닌데 부모님 돈으로 이 집 아니면 안 된다고 또 이 집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로 함께 시작하고 살고 싶다고 하고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집에 들어간다고 했죠. 신혼집 결정을 끝내 못 내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사업으로 월세 계약한 오피스텔이 빈방이 되었는데 계약 만료일까진 8개월 이상 남았던지라 방을 내놓았다고 하자 여자친구가 에어앤비 숙박업을 한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절했었습니다. 시작하면 힘들다고 꾸미고 청소도 하고 생각보다 힘들고 돈이 안 될 거라고 말을 했으나 자기가 돈 벌고 싶다고 굳이 한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나한테 수익을 안 줘도 되니 그럼 수익만 내보라고 했습니다. 실제 여자친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방을 보겠다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몇 번 왔으나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첫 한 달 수익금이 시작하자마자 80%가 예약이 되면서 저한테 이만큼이나 벌었다고 자랑을 하면서 저한테 월세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조금만 더 벌게 되면 10만 원 정도만 더 줄 수 있냐고 관리비가 나오니 그것도 내야 한다고 하니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돈을 버는 게 그리 못마땅하냐며 속이 뒤틀릴 것 같다고 스트레스 주는 것 같다면서 막 성질을 냅니다. 제가 하도 황당해서 오피스텔 관리비는 그럼 내가 내는 거니? 사실 내가 쓰는 방도 아니고 관리비랑 월세랑 매번 지불을 하는 거라 내야 되는 비용인데 난 내가 보증금 다 내고 한 푼도 안 받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뒀는데 지금 관리비 무조건 달린 것도 아니고 숙박업이 더 잘 되면 원래 내야 되는 돈이 이만큼이니 달라고 한 거야. 이것도 문제야? 라고 따지니 갑자기 집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여자친구 말은 제가 이 집 계약서를 관리비 포함해서 얼마를 내는지 알려달라는 것 같은데 아마 혼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월세 따로 관리비 따로 개념을 이해 못한 건지 제가 여자친구를 속이는 것처럼 취급당하니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보내면서 진짜 질린다 라고 한마디 보내고는 아무 말 없길래 그냥 잤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4시부터 카톡이 도배되더니 온갖 쌍욕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10원짜리 욕부터 제가 자기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면서 저한테 말한 적도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제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일이 많다는 등 엄청난 욕설과 함께 적어놨더군요. 전 제가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살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욕을 먹은 적도 처음이고 새벽에 잠이 다 달아나더군요. 멍하니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쌍욕들이 올라오더군요.
전에 영화 뭐 보고 싶냐고 물어본 것도 제가 그 의도적으로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려고 유도한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어졌고 10원짜리 욕들이 추임새처럼 들어가더군요. 제가 그래서 답변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라고 하니 뭘 그만하냐며 또다시 욕을 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결혼하지 말자고, 우리 아무 일 없던 사이로 지내자고, 결혼하기 전에 너가 이런 사람인 거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고 하니까 그때도 욕을 더 적으면서 아니 내가 기회 줄게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필요 없으니까 2번 다시 동호회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니 또 욕하다가 아침 돼서 전화가 오고 카톡도 전화를 안 받으니 카톡과 문자를 도배해서 잘못했다고 정신이 잠시 나간 것 같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고 나는 너를 보면 무서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앞에 퇴근하고 와서 4시간이나 서 있다 가고 전화랑 카톡은 또 도배해놨더군요. 솔직히 남자지만 여자가 이렇게 무섭고 소름 돋았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빌길래 직원들 보기가 민망했고 어쩌다 보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같이 있어도 무섭고 뭘 해도 여자친구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또 결혼식장 보러 가자, 박람회도 계속 가자고 하고 여자친구는 잘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소름 돋고 그렇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번 헤어질 생각을 하는 중이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언제 말을 할까, 이렇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하다 이렇게 하소연 겸 글을 올려보네요.